오늘 여기는 유명한 4.19 혁명 기념관이라는 그러한 장소적인 뜻도 있지만 무슨 강연을 듣고 얘기하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우리는 그 민족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앞으로 한국의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고 그 또 세계 평화의 근간이 되는 그런 것을 이루는 동지들을 만난 것 같아서 무슨 강연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조금 아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는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 또 저보다 더 노심초사해가지고 이 나라를 통일시키고 또 우리나라가 올림픽 4강이나 월드컵 4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민족의 진흥을 일으켜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우뚝 서게 하는 세계 문화의 중심가가 되는데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앞에 두고 얘기하는 건 외람된 점이 많은데 하여튼 국학원의 요청이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을 뵙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에 관한 소개를 책을 보고 하는데 아까 승법을 하고 어떻게 국사에 관한 책을 썼느냐. 제가 국사에 관한 책은 지금 이 반만년 대륙민족의 영광사라는 책하고 사국시대 신비왕국 가야 그리고 그 일본의 임나일본부서를 뒤엎는 그 일본의 야마대 정권이 우리 가야의 분국이었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어로 출판한 것이 있습니다. 가야를 알면은 일본의 고대사를 안다. 그런 책이죠. 그리고 요번에 어저께 나왔습니다. 붉은 악마의 원조 치우천왕 이렇게 썼는데 아까 그 소개하시는 분이 상법을 하고 어떻게 국사에 관한 책을 썼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인연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삼천대천 세계가 모두 인연 과보의 원리에 따라서 되는데 저보다 좀 앞서서 먼저 가신 저와 똑같은 전공으로 보면 똑같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 103살 되셨나? 유명한 최태영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서울법대, 저도 대학은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강의는 경기대학하지만 그분이 상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보다 못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2세기를 살면서 나라의 바른 역사를 가르치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리고 책도 많이 쓰시고 그랬지만은 특히 이 기억할 만한 일은 우리나라 국사학계의 태도이지만 또 4대 식민사학의 태도인 이병도 박사와 친구였습니다. 이병도 박사가 4대 식민사학의 거두로서 우리나라 역사를 바르게 가르친 것도 있지만 그 4대 식민사학의 뿌리를 계속 내리게 한 그런 잘못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또 우리 역사를 바로 찾으려는 국사찾기 협의회 이런 데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아무 말도 안 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최태영 박사님이 친구 입장에서 3년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짐승도 새도 죽을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고향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민족에 대한 그런 지은 죄를 반성하지 않고 그렇게 가려느냐. 그런 말을 듣고 참여하고 회개해서 이병도 박사께서 타계하기 얼마 전에 조선일보사 일면에 단군조선사는 실사고 단군조선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절실하다. 이런 글을 쓰고 가셨습니다. 반은 참여가 된 셈입니다. 그 뒤에 들으니까 그 수석제작급인 이기백 교수가 그 글을 보고 가서 선생님은 돌아가시면 되지만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시느냐 이런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제 식민사학이 뿌리박히는 그런 것은 목구멍의 포도청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선사 편수에 참여해서 일제에 붙어먹었던 이병도나 신석호 교수 같은 사람들이 해방 후에 이병도 교수는 서울대학교 그 사학과 주임 교수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신석호 교수는 고려대학교의 그 사학과 주임 교수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초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저도 대학 교수로서 부끄럽지만 진리는 스승과 제자 선후배 가릴 것 없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사학계 현실이 이병도 교수나 신석호 교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석박사를 따지 못합니다. 석박사 따면 뭐합니까? 시간 강사나 전임 강사를 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니까 안 고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최태영 박사님이 걸은 길을 저는 사실 동아일보사 기자라는 것으로 한 10여 년 하다가 자유언론 투쟁하다가 박정희 독재 정권에서 잘렸지만 역사 기록을 한 경험은 조금 있지요. 그러나 하여튼 이 다른 전공의 학문은 그 나름대로 하면 되는데 국사학은 국사학자의 점유물이 아니고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4대 식민사학자들이 쓴 역사책을 보면은 분노를 일으키고 우라통을 터뜨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썼지만 이것이 빨리 퍼져서 우리가 개인이나 민족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미약한 편이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민족 자주의식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교육부 장관이 되고 국사편찬위원장이 되고 정신문화연구원장이 돼야 되는 그런 시대를 현실적으로 열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맨날 뭐 청원서 내가지고 언제 돌아오나만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투쟁이 시간과의 투쟁인데 그거 하다가 언제 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여기 이재령 의장님도 나와 계시지만은 그런 자주의식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려 하는데 그렇게는 안 돼서 그러면 그래도 나은 사람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요번엔 안 되더라도 5년 후에는 민족 자주의식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통일 대통령이 되고 또 우리의 문화가 세계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갈려져서 분열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해결하는 볼 수 있는 우리 단군조선의 건국이념 신선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홍익인간 광화세계입니다. 홍익인간은 휴머니즘이죠. 인간을 크게 이롭게 하고 인격 완성이죠. 그 다음에 사회 완성은 광명리화라고 하죠. 홍익인간이라고만 해도 되지만 광명리화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무슨 이치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라고 붙인 세계. 그럼 너무 길지요. 그러니까 흔히 이화세계라고 하고 저도 이화세계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앞으로는 광화세계라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어둠을 헤치고 빛, 태양을 상징하고 태양력이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청의 정문이 광화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월드컵 상황에서도 바로 이 광화문을 앞에서 그런 전광판을 그런 현대적인, 초현대적인 걸 합쳐서 그런 월드컵 사방이라는 신화를 창조한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을 쓸 때 홍익인간 광화세계로 했으면 좋겠다. 다 쓰려면 광명리화세계인데 물론 같은 뜻이긴 하지만 이렇게 다가오는 게 다르니까요. 우주의 본체는
의식, 마음이고 그것은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태영 박사님 같은 저와 똑같은 그런 길을 선배님이 계셔서 제가 가기에 외롭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부인도 있고 아들도 둘이나 있지만 이 길은 조금 많이 외로웠습니다. 여기 의재령 의장님 자주 뵙고 모시고 다니면서 하긴 하지만 이게 개인이 자기 주인의식 가지고 민족이 자주의식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요새 핵 문제니 뭐니 이래가지고 그 바른 길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가지고 막 어지러운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주인의식을 잃지 않는 것.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 단군왕검이나 석가나 예수나 공자나 노자가 가르친 가르침이 항상 깨어있는 겁니다.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한 행동은 남이 뭐라 그랬더라도 최종 결정은 자기가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질 각오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국학 확립의 필요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전에 이재령 의장님과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학을 확립해야 된다. 그런데 실천을 이승원 선사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실천하고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고맙고 부러운 면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면서 그러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GNP가 뭐 10,000불이다, 20,000불, 20,000불 올라갔다 또 IMF에서 내려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 뿌리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가 느티나무처럼, 큰 느티나무처럼 뿌리가 깊어야 바람이 아무리 불고 태풍이 불고 폭풍이 지나도 끄떡없거든요. 그게 뭐냐? 국학을 확립하는 겁니다. 국학은 국어학, 국사학, 국토학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국사학에 있어서 기본은 민족 자주사관에 의해서 우리 역사를 다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91년 말까지 인류 역사의 시초부터 91년 말까지 남북 평화 공존 교류 체제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92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잘 다뤄서 한때 베스트셀러였지만 제가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교환 교수로 가는 바람에 좀 찾아 있었는데 최근에 벤처 기업으로 성공한 오태환 이사장님이 단학선에도 다니신 분이에요. 그리고 벤처 사업을 성공하고 애국심이 강한 분인데 체계적이고 민족 자주사관에 의해서 쓴 책이 없을까 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어느 조그만 책방에 가서 그것을 발견하고 감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알기엔 아깝다 그래가지고 저거 일면식도 없는 저를 찾았어요. 그리고 자기 그 재단에 자기 사재죠. 5천만 원을 들여서 15,000권을 비매품으로 해서 지금 받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민족자주사관 하는 분들, 대학의 교수, 역사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 또 중요기관 이런데 보내고 아마 지금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사학은 주인의식에 의해서 실증적이고 그런 우리 역사를 세우는 거. 그 다음에 국어학인데 국어학에서 중요한 것은 국자정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글 전형이냐 또는 국한 혼용이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사실이 뭐냐 하는 것하고 국자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한글은 물론 우리 글자입니다. 한자도 물론 우리 글자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한자를 중국 글자로 잘못 알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한자가 우리 글자냐? 한자를 만든 사람이
우리 종족인 동이족의 창해 선생님이고 한자를 우리 글자로 우리가 써왔고 또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물론 썼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중국에서 수입했다는 기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한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 베트남, 라오스, 버마, 타이,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에 쭉 같이 쓰는 아시아의 국제어입니다.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정책으로 대중화 시대니까 일반적으로 한글을 중심으로 쓰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처럼 북한 혼용이니 뭐 한자가 우리 글이니 중글이 따지지 말고 우리 글자로서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한자도 당당하게 쓰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토학인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영토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통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국경 문제 가지고 싸울 건 없지만 압록강,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더라도 통일된 후에는 만주, 몽고, 시베리아 이쪽에 지금 세계의 우리 한민족 남북 합쳐서 7천만이고 세계를 합치면 8천만입니다. 그 8천만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대륙에 모여서 오손도손 살고 또 하나의 평화세계를 만드는데 우리가 앞장서자 이겁니다. 우리는 다른 면으로는 몰라도 문화민족으로는 세계 1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에 비해서 떨어질 게 없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2년 살았는데 지금 세계 제1의 강국이라는 건 저도 잘 알지만 여러 가지 사회나 이런 거로 봐가지고 붕괴 위기입니다. 붕괴 위기. 세계 제1의 무역적자, 세계 제1의 재정적자국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세계 인종 종족이 모여다 보다 보니까 문화적인 동질감이 없어요. 다만 미국이 좋은 거 한 가지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법질서만은 지키겠다 이런 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미국의 강점이다. 그래서 그러한 국어학, 국도학, 국사학 이걸 해야 되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학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유영구 기자님 전에 하셨는데 그 좋은 대우 받고 다 치고 부가 수행하고 신기신 수행하고 제가 생각한 데는 여러 가지로 봐서 그쪽보다 대우는 못하지 않았는데 그것보다도 그런 멋진 미래를 위해서 정신세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참 우리가 존경하고 본봐야 될 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사학에 있어서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하나 되는 한국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민족국가의 최초로서 우리 민족의 시절부터 단군조선을 100페이지 정도에서 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4대 식민사학자와 그 민족 자주사학자의 지금 걸림돌 그것은 환단곡이나 규원사화의 그러한 사료적인 가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강단사학자 중에 조인성 교수님이나 송호정 교수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그 4대 식민사학하는 원로 교수들이 앞에 나와서 글을 쓰게 하고 있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환단고기는 연구도 안 해보고 미소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그 국학원이나 단학선원이라든지 그 국사찾기 협의회 이런 데서 논의를 많이 해서 지난번에 그 고려대학교에서 개최한 그 단군조선에 관한 세미나에서 조인성 교수의 태도가 많이 후퇴했습니다. 그 제목이 환단고기는 미소가 아니고 환단고기에 관한 몇 가지 의문점 이렇게 후퇴를 하면서
자기에게 잘못이 많이 있을 줄 안다. 응? 양해를 바란다. 이런 애매모호한 말로 훗댔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후일에 민족자주사관이 서고 그런 역사가 남북을 통일해서 모두에게 받아들이면은 이병도, 이기백, 조인성 이런 사람들은 민족 배반자로 낙인 찍힐 겁니다. 지금은 자기들이 대세가 돼서 그렇지 않지만 그러면 조인성 교수는 괜찮아도 그 후손들은 자기 조상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아마 이건 제 순전히 주관적인 추측이지만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러한 공공기관인 문화관광부 이런 데서 단군 왕검을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이렇게 한 것을 그런 책자를 봤습니다. 그것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애를 써서 굉장히 발전한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단고기가 위서다 이런 얘기를 4대 식민사학을 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실증사학이라고 내세우죠. 실증사학을 반대할 사람은 없는데 양두구육으로 실증사학을 내세우면서 내면적으로는 4대 식민사학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막후에서 또 자기들이 장악한 그 사학계에서 언론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환단곡이나 규원사화가 전부 진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그것이 사료적인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KBS 역사 숲에서 나온 것을 4대 식민사학을 하는 사람의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송호정 교수가 한국일보에 글을 썼기 때문에 제가 그 반론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글에 대한 반론은 안 쓰고 제야사학자가 세 부류가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것들이다. 이런 식으로 폄하를 했어요. 학자라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번에 평양 단군릉에 가서 남북 그 개천절 공동행사에 참여하고 거기서도 이 책도 나눠주고 또 이런 프린트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환단고기는 확실히 사료적인 가치는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이 책에 썼지만 그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환단곡이 등장 이전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발해 3대왕 문왕 대흥무의 연호가 환단곡이에서 대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 이것은 1949년 중국 길림성 화룡현 용두산에서 출토된 정여공주 묘지 비문에서 문왕 대흥무가 자기 존호를 대흥 보력 효감윤 금륜 성법대왕이라 하고 불법의 수호자로 자찬돼서 드러나 환단고기가 사료로서 가치 있음이 과학적으로 실증되었다. 그 실증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천문학자인 서울대학교 박창범 교수에 의해서 환단고기에 쓰여져 있는 단군조선 13대 흑달단군 50년 BC 1733년에 해당합니다. 오성취루라고 해가지고 누성을 중심으로 해서 5개의 비열이 모인 그러한 천문현상이 환단고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박창원 교수하고 두 분인가 그 천문학자들이, 과학자들이죠. 자연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입증해낸 겁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면은, 미설하면은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그런 그 과학도 발달되고 그러지 않았는데. 셋째는 고구려 유장 이정기가 중국 중동부 시북의 주에 대제라고 합니다. 요새는 그 흔히 평로치청이라고 하는데 큰 나라를 세웠습니다. 중국의 한 주라고 보면 우리나라에 너댓배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국의 동중부를 다
포괄하는 아주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4대 58년간 다스린 기록이 한단국이라고도 그러죠. 대진국 본기에 처음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강단사학자 어떠한 사람도 관심도 안 가지고 연구도 안 해보고 중국의 25사도 하나도 연구 안 했습니다. 그것도 누가 찾아내고 입증한지 아십니까? 예, 김병호라고 국제기관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고구려를 위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정기라는 분이 세운 고구려 유장 이정기가 쓴 대제가 4대 58년간 다스렸다는 그것이 확실히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만 가지고도 한단고기가 사료로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넷째는 강화도 만이산에 제천단 참성단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개천절 때 거의 다 가지요. 저도 대여섯 번 가고 거기에 모인 그런 기 점검을 해보면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역사적으로 해마다 천재를 지내온 바 그 첫 기록이 한단고기 단군세기 단군왕건 무 51년 BC 2284년에 쌓았다는 것이 나옵니다. 물론 그 선낭성이라는 말도 나오고 왕검 단군의 아들인 부여 이런 단군왕검의 2세들이 합쳐서 쌓았다는 그런 내용도 있지요. 만이산 참성단은 지금도 우연히 그 자태를 빛내고 있으며 서울올림픽과 전국체전 성화채취의 기본 성지가 되고 있다. 그런데 강단사학자들은 그게 가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못하지요. 그게 가짜라면 918계단을 쌓아서 쌓은 참성단을 가서 보고 그게 거짓이면 거짓이다. 언제 개축했으면 개축했다. 이걸 얘기했는데 그것의 증거성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가보지도 못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할지도 모르죠. 민족 조상 앞에, 민족 앞에 죄를 짓고 무슨 면목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사람들 마음은 다 다르지만. 다섯째는 단군조선의 실제를 보여주는 곳으로 평안도 평양 근처 강동현에 있는 대박산. 지금은 이렇게도 쓰는데 원어는 이 크게 밝은 산이다. 아마 이런 얘기인데 이 단군릉이 1993년에 발굴되어서 그다음에 성역화해가지고 지금 아주 거대하게 그렇게 성역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대박산에 있는 단군릉입니다. 이번에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개천절 행사를 남북 해외 우리 민족이 모여서 거기서 개천절 행사를 하고 북쪽에서는 문화상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리고 같이 어울려서 춤도 추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감격스러운 거죠. 여기에서는 왕과 왕으로 보이는 유골이 발견되었으며 북한은 단군릉을 거대하게 재축조하여 성역화하였다. 그리고 1926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모금운동을 하여 평양 강동현 단군릉을 보수하고 해마다 제사를 올린 바 있다. 과거에 기록이 있지요.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북쪽에서는 지금처럼 단군을 그렇게 모시는 자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모시고 있죠. 그리고 그 연대가 1993년 당시에 탄소 측정 장치로 해보니까 5011년 전이다 그러는데 지금은 또 거짓 또 10년이 흘렀죠. 그러면 단군 왕검과의 연대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단고기에는 5세 구울 단군께서 그 전국을 순행하시다가 병을 얻어서 돌아가셔서 붕어하셔서 대박산에 묻혔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남자의 뼈와 여자의 뼈가 단군 왕검과 왕후의 뼈냐 아니냐 이런 것은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학문적으로는. 여섯째는 환단고기 태백일사 고구려국 본기에는 장수왕이 즉위하자 근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기록이 보인다. 근흥 연호는 1915년 충북 충주시 노은면에서 출토된 불상의 광배명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고구려 불상에는 근흥 5년 세제병진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한때 백제불상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그런데 광개토대왕 비문에 따르면 광개토대왕은 임자년인 412년에 사망하게 된다. 직위년 칭원법에 따라 이해를 장수왕 즉위 원년으로 삼아본다. 그러면 장수왕 즉위 5년은 병진년이다. 따라서 병진년 불상 광배명과 태백일사를 통해 근흥이 장수왕대 열어라는 새로운 지견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곱째는 환단고기 태백일사의 그 조대기를 인용해서 연개소문의 아버지 이름은 태조고 할아버지는 자유고 그 다음에 증조부는 광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연개소문의 할아버지와 증조부 이름은 태백일사를 제외한 어떠한 문헌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1923년 중국 낙양의 북망산에서 출토된 연개소문의 아들인 천남생의 묘지에서 천남생의 증조부 이름을 자유로 명기하고 있어서 태백일사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 태백일사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죠. 그 밖에 진영유기에 나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실증사학을 내세운 4대 식민사학의 거두 이병도 박사가 과거에는 단군을 신화적인 존재로 몰다가 친구인 제야사학자 최태영 박사와 국사찾기 협회의원들의 우정 있는 충고를 받아들여 참여하고 단군은 이 단군 왕검입니다. 단군이라는 것은 사실 왕호, 황제 이런 칭호지요. 실존의 우리 국조이며 역대 왕조가 단군지사를 지내왔으나 일제 때 끊겼고 삼국사기 이전의 환단고기 등 고기의 기록을 믿어야 한다고 1986년 10월 9일자 조선일보 일면 머리에 그 머리 기사에 쓴 사실이다. 단군조선의 역사적인 사실과 환단고기를 믿으라고 이병도 박사가 그렇게 쓴 것이죠. 4대 식민사학자들은 이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열 번째는 이런 긍정적인 면보다는 소극적인 측면으로 볼 때 환단고기가 위서라고 하려면은 실증사학을 한다면은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위서를 만들었는지 그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위서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근데 지금까지 그것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위서라고 입증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대학에 그 사건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하면서 밥 잘 먹고 빌어먹고 살면서 민족 자주사학자들이 바로 서가지고 바로 잡힐 때 그럴 때는 슬슬 피해가지고 그때는 또 이런 그 자기들이 책을 민족 자주사학자인 양 그렇게 쓸 것입니다. 제 짐작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봐서 적어도 제 생각으로는 물론 제 생각에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환단곡이나 규원사화가 적어도 전부 옳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 사료로서 가치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하고 4대 식민사학자 민족 자주사학자의 싸움에서 우선 그런 부분은 학문적으로 꺾고 새로 꺾고 들어가야 민족 자주사관이 우리나라에 확립돼서 통일 후에도 우리가 제정신을 갖고 오손도손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평양에 가서 느낀 한 가지는 북한의 최고 국사학자가 손영종 박사인데 연세가 아마 80을 넘으셨을 겁니다. 그분의 아들이 지금 남쪽에서 변호사를 하고 계신 걸로 알았는데 그분이 그 규원 사화에 관한 사료적인 가치 그걸로 이번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쪽은 제대로 자주사학을 하고 있나? 그 특별히 얘기할 게는 전혀 없었습니다만은 근데 그 손영정 박사님은 규원사화는 사료로서 확실히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어떤 이유에선지 환단고기는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전체적으로는 사료로서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여기서 송호정 교수 다녀가고 또 이 4대 식민사학자들도 많이 다녀가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선역사학회 허정호 회장님한테 북한 사학자들도 제정신을 가지고 자주사관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 내가 이 책을 특별히 이 책을 이번 6권 가져가서 그 묘영산인의 이런 국제친선관을 안내하는 사람 사학자 뭐 그 북쪽의 대표인 유미영 여사 그 위에 최고 책임자까지 6권을 다 나눠주고 이거는 여러 사람에게 나눠졌습니다만은 확실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환단고기가 사료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든가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개천절 남북 공동 행사에 관해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한두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족주의 진영에서 여러 차례 개천절 남북 공동 행사 하려고 여기 이재룡 의장님 여기 와 계시지만은 남쪽에서 국제사를 하려고 몇 해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다가 이번에 비로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에 가니까 그 공항에서 평양으로 가실 손님들 나오십시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공식적으로 바로 이렇게 직접 평양 순안공항이라는데 순안공항이라는 것은 명칭이 없습니다. 그냥 평양공항입니다. 지역이 순안이지. 그래서 1시간도 안 걸려서 그렇게 해가지고 타고 갔지요. 그래서 평양 시내에 무슨 그 만정대라든지 지하철 또 주차탑 이런 데도 많이 가고 또 그 해방된 후에 남북 협상한 우리 김구 선생님, 김규식 선생님, 그 김일성 주서, 김두봉 선생님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한 숙섬 이런 그 대동강에 이런 데도 가보고 또 묘향산에 국세친선관 그래가지고 이 세계 각국의 원수나 또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유명한 분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물 보낸 거를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놓고 있습니다. 국제친선관에.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이나 또 뭐 정주영 씨나 그 밖에도 서울시의 어떤 구청장님 이런 분들도 선물을 많이 했더라고요. 외국의 그러한 원수들도 많이 했고 그리고 거기 이제 묘영산 그 보현사도 보고 또 그 묘영산 거기 가면은 우리 단군왕과가 관련되는 단군글이나 이런 또 거기서 단군왕과 화살을 쏟다는 그 천주석도 있고 그런데 시간 관계상 거기 많이 높이 올라가서 거긴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9월산 삼성사회를 갔습니다. 환인천재, 환웅천왕, 단군왕검, 왕검 단군 이렇게 그 세 분을 모시는 거기에 가서 그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3배씩 드리고
그게 9월산이 아주 좋더라고요. 높낮이도 그렇고, 그 기운이 상당히 온화하고 이렇게 감싸 안는, 물론 거기 또 월정사라는 절도 있고 그래서 거기도 가봤지만, 그래서 참, 이게 못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지만, 하여튼, 잘 구경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통강 호텔에 묵었는데, 과거에 그러한 그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변하고 있답니다. 여러 사람, 뭐 왔다 갔다 한 사람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들 움직이는 것은 안내하고 그런 사람 통제선을 전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호텔에서도 나와서 그 문 앞에서 조금만 넘어가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신천 지방에 미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 죽이고 그런 거. 그러니까 반미의 그런 핵심이 될 만한 그런 박물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교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거기에 이제 안내원들 중에 남남북녀라고 그래서 물론 남쪽에 더 예쁜 분들이 많지만 남남북녀라고 해서 안내원들이 예쁜 처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수가 그 처녀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보여줘가지고 어떠냐? 뭐 옛날 같으면 아버지가 결혼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요새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좋다. 그래가지고 아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북한의 안내원한테 갖다 보여준 겁니다. 이 신랑감은 어떠냐? 좋다. 그래가지고 내면적으로는 결혼에 대한 합의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장벽이 있는 거지요.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았느냐. 또 직업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쪽에 넘어오는 건 아주 어려우니까 이 교수의 판단이 그러면 아들을 청양으로 보낸다.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양에 가면은 안내원 우리 뭐 약간 감시도 하겠지만 안내하는 사람 보고 청양에 오면은 직장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마 결과가 나면 신문기사로 나올 텐데 요새 보면은 신의주 특구가 생기니까 신의주 특구 나가서 살면 되고 또 조금 있으면 개성특구 생기면 개성특구가 살아도 되고 또 경의선 되고 동해선, 경원선 이런 거 복원되면은 처음에는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물자 사람 왔다 갔다 되면 그게 통일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계 5국 중에 4개는 다 통일됐습니다. 우리만 남아있습니다. 베트남, 독일, 오스트리아, 예멘 다 통일됐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빨리 통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고 배운 것도 많지만 내가 북한에서 노동신문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1975년대에 자유언론 투쟁을 박정희 독재정권하에서 또 그 후에 전두환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독한 군사독재하에서는 숨도 못 쉬고 그러는데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요새 쉬운 말로 작살났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 것도 보도되고 그러니까 보니까 전부 김일성 아니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예요. 이거 보고서 우선 느낀 게 전직 기자로서 느낀 게 신문 만들기가 아주 쉽겠구나. 기사가 간단해요. 전부 앞에 위대한 김일성 동지 아니면 위대한 김정일 동지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요점만 저기 하는데 그래서 개천절 단군 행사에 관한 것도 하고 그러는데
남부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학술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얘기할 기회도 안 주고 질문할 기회도 안 주고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거나 그 남북 역사학자들의 공동 학술 토론회 공동 보도문이라는 것을 냈습니다. 그것은 여기 단군학회하고 북쪽에 조선역사학회 양쪽인데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점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군은 실제한 역사적인 인물이며 우리 민족의 첫 국가인 단군조선을 세운 건국 시조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단군안검이라고 하는 것을 속으로 생각하고 했지만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문장은 정확히 써야 되는 겁니다. 단군은 왕이나 황제와 같아서 이것은 보통 명사입니다. 왕은 역사적인 실존문이다 쓰면 이것은 국민학교 아이들도 틀린 걸 압니다. 남북 역사학자다라는 아이들이 이런 걸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단군학회에 있는 교수가. 그래서 내가 참 통탄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조선역사학회 허정호 박사님에도 그걸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쪽의 단군 왕검능도 그냥 단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기 같으면은 예를 들면 뭐 정능, 홍능 이렇게 뭐가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그냥 왕능이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국가적으로 수치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위에 보고해서 그것을 고치도록 하라. 그것이 내 의견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대외적인 역사적인 것을 할 때는 여러 면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단군 민족이며 우리는 삼국유사를 비롯한 여러 사서들의 고조선의 중심지가 평양이라고 하는 기록을 중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기회주의적인 표현입니다. 단군조선 시대의 수도를 4번이나 옮겼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평양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단군조선 시대의 수도가 평양이었다든지 아니었다든지 사실을 말해야지 중시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물론 제 마음에 따라 중시할 수도 있지만 북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좀 다르게 세계의 4대 문명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 이집트, 나일, 그다음에 유프라, 티그리스강, 황하. 거기에다가 대동강 문명을 넣어서 세계 5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인류의 시초가 400만 년 정도 됐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는 아프리카의 흑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최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지가 아시아로 묘하고 있다니까 이 한반도에도 400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현대 과학에서 첫널림을 하지요.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계의 생명체와 첫널림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는 없는 건데 북두칠성의 생명체가 백두산의 북포태산과 남포태산의 아반과 남한으로 내려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포태한다는 게 아기를 뵌다는 그런 게 아닙니까? 백두산에 가면 북포태산, 남포태산이 있습니다. 천경비기에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더 돼야 되지만 우리나라나 일본은 전부 제사 지내거나 그럴 때 전부 백두산을 향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 관을 덮을 때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 우리는 칠석판을 덮습니다. 칠성판을 덮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북극성이나 북두칠성 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은 중시한다 아닌다 해가지고 저쪽은 그걸 과학적으로 더 검토해봐야 될 문제니까 그러면 대동강 문명이 5대 문명의 하나라든지 아니면 단군조선의 중심이 평양이었다든지 해야지 뭘 중시한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조금 학자적으로 그 나름대로 정치적인 생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다소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해둡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를 공부해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는 사료의 빈곤입니다. 사료의 빈곤. 우리 민족국가 성립된 이후로 931회의 외침을 받았습니다. 참 우리 조상들 정말 끈질긴 백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근과 끈기라 그랬지만 그런 강국들 사이에서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유일한 민족이 우리 한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분이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유물 이런 걸 많이 발굴해서 그런 것을 보충해야 되지만 그러한 사료 결핍을 가져온 여러 가지 중에 그 유명한 문정창 선생님은 그 우리의 사료가 국사에 관한 사료가 없어진 10대 순환사 그것을 밝힌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되는 한국사를 쓰면서 그래도 제일 많이 참고한 것은 단재 신치호 선생님과 국사찾기 협의회의 문정창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국사찾기 협의회 현재는 부회장이고 그 박창암 장군이 안호상 박사님과 초대 회장단이었다가 지금은 박창암 장군이 그 국사찾기회 회장을 하시는데 요새 좀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국사에서 사료교표를 가져온 10대 순환사를 문정창 선생은 그의 조선사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10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구려 동천왕 20년 미나라 장수 관구검이 고구려 수도 환도성을 공략하여 많은 사서가 수각되었다. 백제 의자왕 20년 사자성 부여조 함락으로 사고가 수확되었다. 고구려 보장왕 27년 평양성 함락으로 당나라 장수 이적이 역사전적을 모두 탈취해갔다. 신라 경순왕 1년 후백제의 견훤왕이 경혜왕을 치고 경순왕을 세우면서 신라의 사서들을 전주로 옮겼다가 고려태조 왕건에게 토멸당하여 방화되고 수각되었다. 고려인종 4년 금나라의 신하를 칭하는 표를 올린 후 주체적인 사서들을 금나라가 걷어서 가지고 왔다. 고려 고종 20년 몽고의 난으로 홀필렬에 의하여 삼한고기, 해등고기 등 많은 사서들이 수각되었다. 조선 태종 11년 오무학당을 송나라 유교제도로 설치하면서 비유교책은 모두 수각해버렸다. 선조 25년 일본의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일으킨 임진왜란으로 무수한 우리나라 책들이 방화되고 일본에 수탈되었다. 인조 14년 병자호나로로 많은 사서들이 수각되었다. 순종 4년 일본 제국주의 강점 이후 많은 사서를 수각, 수탈, 개찬하였고 조선 총독부 조선사 편수회의 미명하에 일본사 2600년보다 앞선 부분인 단군조선 2000년사를 없애고 일본 역사 2600년보다 우리 역사를 줄여서 2000년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선사 편수회에서 그렇게 만들었고 거기에 붙어서 일했던 사람이 이병도 교수와 신석호 교수였습니다.
역사적인 실제인 단군왕급을 부정하기 위하여 단군 실환호를 조작하여 널리 전파하였다. 그때 우리 민족 고유사서 일본의 그 총독이 20만 권을 걷어들여서 서각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민족의 그러한 건국이념, 민족국가는 최초로 단군조선이지만 단군조선은 부족국가들이 전부 연맹을 맺어가지고 민족국가를 이루는 건데, 그런 여러 개 부족국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배달국이었습니다. 환웅천왕에서는 배달국, 단국이라고 그러죠. 그 부족국가는 시족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맺는 것인데, 대표적인 국가가 그 환국 또는 환인천재가 만드신 한국이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익인간 광화세계를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 고유 도맥인 그러한 신선도는 환인천재로부터 이렇게 되지만 한꺼번에 된 건 아니고 이렇게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한 것이 가장 그래도 삼위신고 이런 거와 함께 확립된 것이 배달국 5대 천왕인 태우의 천왕입니다. 그 아들이 복희씨고 또 그 따님이 여화입니다. 여화. 이 여화의 어원은 나중에 서양으로 가가지고 여화신, 예호바 신으로 바뀐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공자님도 동의적이었고 노자님도 동의적이었고 빈센트 스미스라는 영국의 학자는 석가모니도 우리 몽골리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있는 석가모니의 10대 제자의 하나인 부르나미 다라니자가 그린 석가모니의 상은 우리의 북쪽의 좀 이렇게 우락부락한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겨 있습니다. 구렛나루도 그렇고. 그리고 그분이 입으신 옷은 한복이었습니다. 그걸로 봐서 꼭 우리 민족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하여튼 동이족이나 몽골리언이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세계의 모든 문명의 근원지가 우리 민족으로부터 가지 않았나. 그건 앞으로 많은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 생명 계통수를 따지듯이 문화의 계통수를 따져가다 보면 어디 문명이, 어느 문화가 시초였느냐,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날이, 확실히 알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배달국 시대에 가장 그러한 위명을 떨친 분이 치우 천왕, 14대 자오지 천왕입니다. 단군 왕건보다 300 몇십 년 앞선 분이지요. 그리고 이제 단군 조선을 건국해서 우리 신선도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 책을 썼습니다. 붉은 악마의 원조 치우천왕이라고. 그래서 이미 사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올림픽 4강과 월드컵 4강을 통해서 민족의 기운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 민족이 천지인 삼합으로 천기지기 인기를 모두 합쳐서 민족 통일을 이루고 원만하게 살고 평화롭게 살면서 세계에 걸쳐 있는 모든 전쟁을 없애고 평화롭게 살도록 하는 그런 문화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건 역사의 기록서로 쓴 겁니다. 월드컵 4강에 관한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그 서포터스로 붉은 악마에 관한 거, 붉은 악마의 원조로서 치우천왕의 일대기, 여기에는 이것을 쓰는 데는 그 치유학회, 제가 치유학회 회원이면서 붉은 악마의
20만 번째 회원입니다. 그래서 그 치유학회에도 많이 도움받았고, 또 이 책을 쓰는데 농초 박문기 선생이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쓰신 부분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미리 써놨기 때문에 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 그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무슨 이런 사서나 중국의 그 사마천의 사기나 그런 한 23개 정도, 부분적인 그런 있어도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것을 역사적인 존재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서 그런 것을 좀 보완했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치우천왕의 그러한 위대했던 모습, 민족의 수호시면서 백전백승을 했던 동양의 군신으로 그렇게 했던 위대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그 후손이 나중에 치두남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단군왕검 때까지 역사를 미쳤고, 현재는 귀면화의 무슨 도깨비나 장승 이런 것도 많이 했지만, 하여튼 그 문화유적이나 전승은 우리나라나 중국, 뭐 베트남 이런 데뿐만 아니라 남북 아메리카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썼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치우천왕을 어떻게 보느냐, 시간이 많이 가서 자세히 못하지만 하나는 아주 야만족의 무슨 나쁜 두목이다, 이런 정도로 취급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와서는 바꿔서 저희들이 자기들의 조상을 황제라고 그러는데, 황제 말고 또 염제와 함께 치우도 자기들의 조상이다. 그래서 그 특록대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특록에 삼조당이라는 걸 지어서 지금은 황제와 염제와 치우를 같이 자기들의 위대한 조상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 여기 자세히 썼지만은 유명한 우리의 이어령 선생님이라든지 김지아 선생님이든지 학계의 무슨 교수든지 또 어느 대학 교수는 방송에 나와서 제가 들었는데 중국에 관한 그 공부를 하는 분 같은데 옛날에 아주 치우란 나쁜 놈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중국에서 그렇게 몰던 것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답습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조상인지도 모르고. 이런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치우천왕에 관한 착각도 쓰고, 다음에는 붉은 악마라는 개념은 워낙 좋은 게 아닌데, 신에는 음신과 양신이 있고 귀신과 명신이 있습니다. 붉은 악마는 애칭으로 써서 지금은 굉장히 다가오지만 개념 자체는 명신으로 쓰는 것이 더 승화된 겁니다. 그래서 붉은 명신의 부활,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민족의 진운을 살려서 또 월드컵 4강을 이룬 인물, 그건 전 국민이 합쳐서 된 거지만 선수 대표로서 홍명보, 그 다음에 감독 히딩크, 붉은 악마 회장 신인철, 축구협회 회장 정몽준,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내세워서, 특히 그 신인철 회장 같은 붉은 악마의 회장은 참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젊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도 써주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신선도매, 홍인간, 광화세계, 이것을 생명과 연관시켜보면은 한 생명 상생체라고 봅니다. 우리는 절대자인 한 생명으로부터 나온 개체 생명으로 양생을 하죠. 지감조시 금촉하는 심기 신공을 해서 양생을 하고 사회생활은 너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상생을 하는 거지요. 그게 봉사고 불교식의 문화는 보살도고, 그러다 다시 한 생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우주는 전부 한 생명의 네트워크입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 책을 정리해서 한 겁니다. 사실은 역사를 전공하는 분이 오랜 세월 거쳐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좀 유감이지만, 사실은 제가 한생명 상생법 쓰고
그만 쓰고 있다가 제가 올해 나이가 환갑인데 지구촌을 떠날 때까지 책을 안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전쟁이 많고 너무 어지러워서 그런 문제에 중요한 것은 민족 문제와 종교 문제 따위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다를 썼고 또 요번에 이런 붉은 악마의 원조 치유천왕을 쓰게 됐었습니다. 가만있어. 그러면 시간이 30분까지 하고 쉬는 겁니까? 예? 시작하고 바로 지금 예? 30분까지 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2시간 계속. 그러면은 단군조선의 근구기념은 자세히 말하면 홍익인간 광화세계, 광명리화 세계고 도로 말하면 신선도입니다. 세계의 종교를 만든 사람들이 인류를 구제하고 평화를 위해서 했지만 그것을 이어받는 그러한 제자나 신도들이 사실은 지금 종교가 있어서 공이 많은지 과가 많은지 못할 정도로 이 섹트화되어 가지고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란 말이 좋다는 것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다. 그 뭐가 있습니까? 심기신 수련해서 자기 인격을 완성하고 남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그래서 사회 완성하고 그럼 전부입니다. 별의별 얘기라고 별의별 상품이 보이지 않는 종교를 내세워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철인이다, 도인이다, 성자라고 떠드는 사람 중에 85%가 사기꾼이라고 말한 사람이 라드니스 선생입니다. 책을 사고 그러는 건 상품이 있습니까? 별로 속지 않습니다. 근데 종교적인 상품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 약점을 이용해 사기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신선도의 개념이 뭐냐? 신선도는 한 생명이자 절대자인, 사실 절대를 표현하는 게 신이라는 개념을 쓴 건데 사실 신 개념처럼 애매모호한 게 없습니다. 그 신 개념 때문에 어지러워서 세상이 뭔지 인간이 뭔지 우주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천판입니다. 이 불경 같은 걸 보더라도 마음이란 뜻이 표현되는 마음과 표현되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마구 쓰니까 수십 년 공부해도 이게 무슨 소린지, 그게 또 화두에 걸리면 그게 화두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또 얽고 그게 스스로 어지러워가지고 그런데 이 신개념에 걸려서 부자연스러운 일을 걷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도 절대로 표현한 말이 없으니까 이것은 절대자로 쓴 겁니다. 다른 신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신이 이런 상대세계에 멋있게 이렇게 하강에서 내려오는 그런 청정한 그러한 모습, 그것을 선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과 그런 세계로 가는 길이다. 이런 개념으로 신선도라고 썼고 그것이 우리나라 또 사실은 세계의 그런 전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자인 신이 화현하여 상대자인 선인이 되었으므로 우리 인간이 노력하여 군뱅이가 탈바꿈해서 매미가 되듯 우리가 세속에 사는 인간이 본래 자리인 신선이 되는 길이다. 사실 신선인데 석가모니나 예수 그리스도나 다 좀 큰 신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선도는 인류가 생긴 때부터 시작되어 단군조선 때 크게 인간을 이롭게 하고 광명세계를 이룬다. 홍익인간 광화세계는 그 중심이 되는 이념이 되어 역사적으로 몇 년에 이어온 한민족의 고유문화다. 신선도는 사람이 삼성을 공경하고 환인천재, 환웅천왕, 단군왕검 이렇게
세 분을 공경하고, 종교가 아니니까 믿는다는 말을 안 쓰죠. 대종교 같으면 믿는다고 그렇게 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삼경을 배우며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을 배우며 삼공을 수련한다. 지감, 조식, 금촉, 마음, 기, 몸.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그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것을 생명으로 말하면 양생이 됩니다. 양생. 자기 생명을 기르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부금도 하고 남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러는 그게 봉사 활동이고 또 보살도고 다 그런 거죠. 상생. 수련하여 양생으로 신선이 되고 크게 타인을 살린 그것이 상생 생활인데, 그래서 기쁜 생활을 하게 하고 궁극엔 한 생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귀명이라고 합니다. 돌아갈 귀자, 목숨 명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도에 맞춰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내가 지금 마음이 기쁜가, 늘 기쁜가 아닌가로 보면 됩니다. 기쁜 마음, 블리스 컨셔스네스, 그것이 바로 그 한 마음이고 한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는 마음이 도고 들뜨지도 않고 혼침 깔아지도 않고 경안해야 된다. 새털처럼 가볍고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가볍고 평안하지 않은 마음일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을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귀신을 수련해서 유한자가 한계를 넘어가지고 무한자가 되는 겁니다. 무한자는 어디 따로 없습니다. 신이, 하느님이 다른 별자리에 앉아서 돗자리 깔고 앉아서 세상 지시하는 거 아닙니다. 유한자인 우리 안에 무한자가 있고 우리는 또 그 무한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수련을 통해서 한계를 점점 깨버리는 겁니다. 모든 한계를 깨버린 그런 사람들이 석가모니나 종교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뭐 노자와 같은 분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무한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신선도의 기본 생활 윤리는 충효용신인 5가지요. 화랑의 세서오계라는 것이 이 신선도의 오상입니다. 무슨 원광법사가 특별히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옛날엔 선불습합이 돼서 같이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도 아지타 선인이나 우드라카, 아라라칼라마 같은 선인들에게 배웠습니다. 무소유처정, 비비상처정까지 이 신선들에게 배운 겁니다. 근데 그는 한 단계 더 넘어서 멸진정의 자리에 간 거죠. 그래서 그는 붓다가 됐습니다만은 그 근본은 우리의 신선도에서 다 나간 겁니다. 그 화랑의 세서국에 그게 신선도의 오상이고 기본 윤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요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선도의 발자취인데 제가 보기에 우리 역사를 쓰면서 보기에 신선도가 흥한 때는 나라가 흥했고 신선도가 쇠망하면은 나라도 쇠망했습니다. 그것이 대체적으로 본 신선도와 우리 국가 운영의 발자취라고 저는 봅니다. 신선도가 단군조선, 최초 민족국가 단군조선의 건국이념이었는데 신선도가 쇠퇴하자 단군조선 2000년사가 쇠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흥망사는 신선도의 흥망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그 신선도의 발자취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만 골라서 말하면 열국시대 단군조선이 망하고 9개의 국가로 나눠졌습니다. 북부요, 동부요, 졸본부요. 그 다음에 어하라, 최신양랑국, 동해매. 그 다음에 남사만, 남변한, 남마한, 남진한. 여기에 남자를 붙이느냐. 단군조선을 삼한으로 나눠서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국시대의 삼한을 구별하려면 남자를 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여나 이런 데 영고 또 무천 그 다음에 그런 천재를 지내죠. 이 고구려는 동맹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누군가의 좀 장난이 들어갔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워낙은 동명성왕의 이름을 따서 동명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동명, 그러다가 요새 나선 동맹을 더 많이 쓰지요. 그 원천은 동명성왕의 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백제에서는 효천, 그 다음에 남사만이나 가야에서는 계음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제사를 지내게 됐죠. 고구려 시대의 조의선인 신라 화랑의 세서곡에 백제의 무사 사우라비, 그 사우라비가 일본에 건너가서 사무라이가 됐죠. 사실 일본의 중심 세력은 처음에는 가야, 나중에는 백제가 망할 때 대거로 우리나라를 옮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의 아우의 나라입니다. 여러 가지 애증관계가 섞어서 지금 복잡하지만 그것도 해결해야 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형제 나라입니다. 우리가 형님이고 일본이 아우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 많죠?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우선 살풀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에 백제가 망할 때 나당연합군이 그 백제의 그러한 그 민중들을 7일 밤 7일 낮을 전국을 초토화시키면서 마구 죽였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일본으로 갔는데 그 한이 몇천 년 맺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임진왜란 때 쳐들어서 우리 민족 많이 죽였죠. 우리 명성황후 시해했죠. 관동대진이 때 우리 민족 마구 죽였죠. 이거에 대해서 참회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원수와 일본의 국가원수가 지난 날에 대해서 서로 참회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근본적으로 풀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국가원수는 우리나라 국가의 원수에 대해서 뭐 동생이 잘 살 수도 있으니까 일본이 잘 살긴 하지만 우리를 형님으로 깍듯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일본의 윤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일본이 이코노미 개념을 해가지고 배척당하고 또 계속 나가면 일본열도 곧 침몰합니다. 그 양심이 회복이 안 되면 일본열도 침몰합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 그래서 오스트리아나 브라질이나 카나다에 땅 많이 사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삼천대천세계는 인연과보의 원리로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본과 이런 것은 앞으로의 세계를 위해서 그렇게 서로 사과하고 일본이 우리를 형님으로 모시고 서로 용서하고 이렇게 앞으로의 세계에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배상할 거 배상해주고 그 다음에 가야에서는 선불습합이었습니다. 우리 신선도와 불교가 들어오니까 그 선불습합 신선도와 불교가 습합이 됐죠. 그래서 장유화상을 보옥선사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옮겨간 중심 일본이 동경대학의 하니하라 가지로 교수가 얘기한 걸 보면 7세기경까지 일본 사람들은 한국말을 쓰고 한국 옷을 입고
한국 음식을 먹었다 그럽니다. 70, 80%가. 그 일본 동경대학 교수가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천신과 국신 계열로 나눠집니다. 하늘 천자 쓰는 신. 일본이 하늘나라로 모시는 것은 전부 우리나라입니다. 천신은 한반도에서 간 거예요. 그리고 일본 지방에서 나온 신은 나라 국자 쓴 국신입니다. 그리고 맞지리를 많이 하잖아요. 제사를 많이 하거든. 신도에서. 그 맞지리가 뭐냐? 신을 맞으리. 신 맞이하는 제사입니다. 맞지리가 별게 아니에요. 우리 그 여러 가지 천재 지내는 거 그대로 본따서 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런 쪽으로 신도는 일본이 발달돼서 신불습합이 되었죠. 일본은. 물론 인간과 물론 사람들 가운데는 이건 절대자로서의 신이 아닙니다. 영이랄까 심령 그런 신개념 다른 의미의 신개념으로 볼 때 우리 인간과 관계에서 엑스타제와 포제션 두 가지가 있죠. 포제션은 신이 우리에게 접하는 거. 이렇게 빙의가 되면 고통스러워하고 그 접신으로 가면은 아주 자기 정신을 뺏겨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건 조심해야 되죠. 근데 자기가 신적 지위에 나가는 거 그것이 엑스타제죠. 살아있는 그대로 황홀한 경지에 가는 거. 하여튼 신불습합. 그 다음에 고려로 넘어와서 고려는 3대 국가정책으로 불교를 내세웠지만 신선도도 그에 못지않게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큰 행사가 연등회와 팔관회입니다. 연등회는 불교, 팔관회는 우리 신선도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선도를 종교적으로 고려시대는 왕검교나 천신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은 늘 해마다 만이산 참성단에 가서 천재를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얘기할 것은 그 묘청의 대위국 건설입니다. 옛 땅을 담을하기 위해서 신선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금국 정벌론과 칭제 건원론을 내세우면서 대위국을 건설했지요. 그래서 단재 신채원 선생은 우리 역사 1000년 내에 최대의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바로 그 4대 식민사학의 거두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에 의해서 그러한 꿈이 무산이 됐죠. 다물할 기회를 놓친 거죠. 그리고 고려 원정 때 라마불교가 들어와서 크게 번지면서 원나라 세력을 엎고 우리 고유한 신선도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또 한 번 우리 신선도가 크게 꺾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신선도를 닦던 사람들은 산으로 운동하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치병, 치재 이렇게 재기나 병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일부는 무속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이게 점점 힘을 잃고 사대주의 세력이 집권한 이시조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고려 시대에도 영토적으로 신선도맥을 펼치고 영토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3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윤관 장군이 구성을 쌓고 했을 때 그걸 계속 지키고 넓혀 나갔으니 그렇지 못한 거. 또 요양성의 유익이라는 그런 평장사가 그걸 우리나라에 바치겠다고 그랬는데 정부가 똑똑지 못해서 받지 못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 위대하신 최영 장군께서 다물하기 위해서 갔을 때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한 겁니다. 우리 역사를 다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그 위화도 회군은 요새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남북 간의 이런 또 경제 개발을 위해서 신해주 특구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위화도가 있어서 그런지 그게 또 다시 원상 회복되는 것 같아요. 위화도 회군처럼. 그리고 근세 조선에 와서는 김시습 선생 같이 김시습 선생은 불명이 설잠이고 신선도 계통의 명칭은 매월당인데 그런 많은 신선이 있었지만
이렇게 크게 힘은 못했고, 또 소격사나 이런 걸 둬서 무속을 다루는 기관도 있다가 그것을 혁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미신이 아니라 조광조 선생 같은 개혁파는 또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조 역사에서 다물과 관련돼서 보면은 이증옥 씨가 대금을 세웠었다는 거, 또 효정께서 임경업 장군과 함께 북벌론을 주장해서 담을 하였다는 거. 근데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이 민족 자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뇌세를 끌어들인 사람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사대주의자에 의해서. 이성계에 의해서 최영 장군 돌아가시고, 김자점에 의해서 임경합 장군 돌아가시고, 현대사에 있어서도 물론 사람에 따라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강대국을 업은 이승만은 대통령이 됐고, 자주적인 생각을 가졌던 김구 선생은 어떤 사람의 총탄에 사라지고, 이러한 풍토가 완전히 사라져서 우리 개인이, 우리 민족이 자주의식을 갖고 사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근세에 여러 가지 민족 종교가 나오기 시작했죠. 또 독립운동 이런 거라면서 나철 선생의 대종교, 또 증산교, 천도교 이런 것도 많았고, 현대에 들어와서 대정교라든지 국선도, 바로 여기 단학선언, 저도 신선도라는 법인체를 가지고 심기신 수련하는 도장을 한 1년 남짓 운영하다가 IMF 터지고 그러면서 그 돈을 댄 분이 돌려달라 해서 좀 쉬고 있습니다만은. 왜 웃으십니까? 하여튼, 네? 그래서 현재는 그러한 올림픽 4강이나 월드컵 4강을 통해서 민족의 진운기에 처해서 결국은 남북 해외 8천만 우리 민족이 홍익인간 광화세계의 그런 신선도 이념을 갖고 세계 문화의 중심에 서서, 영어로는 팍스 온 코리아나, 세계를 정치적으로 지켜하는 유엔이고 평화는 한국에서 나오니까, 송구스럽지만 영어로 하나 쓰겠습니다. 팍스온 코리아나, 문화는 한국의 문화를 중심으로 하고 세계 조직은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이것이 나중에 완전히 평화로운 세계가 되려면 세계 정부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 꿈의 하나는 이 세계 정부가 평화의 섬, 제주도에 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화세계의례법 책에 그걸 썼습니다. 아직 환갑 나이에 어린애 같은 철부지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는데, 하여튼 제 꿈입니다. 하나의 평화세계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민족국가로 당당하게 또 좋은 문화를 세계에 펼치면서 그렇게 나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나 민족이나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는 겁니다.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진짜 도인입니다. 그분은 노자나 부처나 그리스도에 못지 않습니다. 이제 대충 끝나가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리랑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제가 와서 이렇게 아까운 시간 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무한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 가르쳐드리고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하나는 아리랑인데, 아리랑이 뭐냐? 아리랑, 내가 님을 이별한다, 이것도 되고, 또 신라 박혁것의 그 왕의 부인 아령을 얘기하기도 하고, 백제의 그 아랑과 도미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얘기, 생명을 던진 이런 것을 근원으로 얘기도 하고 학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또 일제 선생님이 또 한 것도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는 그 생명이나 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알입니다. 씨알이고 한 알이고 한 얼입니다. 항상 그 절대자의 신, 한 생명, 모두 생명과 함께 있는 거, 그게 알이랑입니다. 알이랑. 누구랑 같이 있다고 그러죠? 알이. 우리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절대자의 겁니다. 자기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이랑 알이요. 알이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그러죠. 그 근본을 떠나면 다 병나고 죽지요. 아리랑 알아리요. 그 다음에 가자 어서 가자 백산덜미의 해점으로 간다. 그것은 우리가 항일 독립운동을 할 때 백산천지는 민족의 우리 백성들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평화의 고향이고 통일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자 어서 가자 백산덜미의 해점으로 간다. 갈 길이 바쁜 거지요. 또 하나는 진리에 관한 얘기인데 불교에서 진리가 뭐냐, 칠불통계라고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는 7번째 부처입니다. 그 앞에 가섭불이 있고 구리선불 그래가지고 그 7부처가 똑같이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을 칠불통계라고 합니다. 7부처가 다 통하는 개성이다. 시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 재앙막자, 악을 짓지 마라. 중선봉행, 여러 선을 봉행하라.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자정기의, 시제불교. 자정기의가 이 모든 부처들이, 성자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다. 그게 뭐냐? 스스로 의, 이게 뜻의자, 마음의자거든요. 그것을 정화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정화하고 깨끗이 하는 거. 그게 여기서는 부처라고 그랬지만 뭐 그리스도라고 좋고 마호메트라고 그랬고 노자라고 그랬고 공자라고 그랬고 다 좋습니다. 소크라테도 좋고. 그런 성자들이 가르치는 기본은 이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가볍고 편안하게 하는 거. 그것이 기본이다. 그것이 내 인생을 지금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기준도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의식, 의식이 본질적인 존재고 의식이라는 면, 영어로 consciousness라고 그러는데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또는 우리 천재나 이런 것은 순수의식입니다. 순수의식. 그것이 우주의 본체입니다. pure consciousness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심기신중의 마음 공부가 있는데 마음 공부의 가장 기본은 관찰입니다. 관형 찰색이라고 그러죠. 형태를 관하고 그 색을 살핀다. 그런데 명상 방법, 세계의 성자들이 가르치는 공통된 그러한 가르침은 명상 메디테이션입니다. 명상, 묵상, 선, 좌망, 심재 뭐 이렇게 표현은 다르지만 모든 성자가 가르치는 기본적인 거 자정기의, 그거는 가장 쉬운 말은 관찰하는 겁니다. 그냥 관찰만 하면 좋은데 우리는 자기의 습관에 따라서 어떤 것은 욕심내고 어떤 것은 거부하고 어떤 것은 분별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애증이 생깁니다. 미워하고 좋아하는 게. 그게 고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관찰을 하면은 분별 판단을 하자고 그냥 관찰을 하면 우리 내면의 실자가 커지고 판단을 내리면은
오므라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관찰을 하면 커지고 판단하면 오므라든다. 이것을 끝으로 이 두서가 없지만 제 얘기를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